혹시 삶에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무기력한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다시 돌아갈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때의 자신이 용서가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암흑기 같은 순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인생에 두 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학 졸업 후, 두 번째는 퇴사 후였습니다. 특히 퇴사 후는 일, 인간관계, 연애, 정말 삶의 모든 면에서 전부 무너졌던 시기였어요. 사실 그때 기억이 제 삶에서 거의 삭제되다시피 해서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가만히 명상을 하다 보면 그때의 기억이 내게 정말 상처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느꼈던 무력함, 자기 비하, 쓸모없음의 감각, 타인의 압박 등이 제게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늪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같은 어려움을 지나고 있을 분들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책, 우울할 땐 내가 하기라는 책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이 책에 제 경험을 더해서 무기력에서 탈출하는 뇌과학적인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저 사람 사이에 있기입니다. 가족, 친구는 물론이고 모르는 사람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화할 필요까지도 없고요. 그저 물리적인 공간에 같이 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사실 무기력할 때는 이렇게 사람 사이에 있기도 귀찮고 그저 혼자 있고 싶거든요. 그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달리기입니다. 달리기가 무기력에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달리기 시작하면 뇌는 동시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달리기 자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딴 생각은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달리기를 몇 주 이상 꾸준히 하면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고민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는 동네 공원에서 달리곤 했는데요. 그렇게 달리기가 끝나고 차오르는 가쁜 숨을 느끼며 앉아있을 때 제 머릿속이 고요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잘 자기입니다. 사실 잘 자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되게 어렵죠. 사람마다 못 자는 원인도 다양하고 각자 맞는 수면 환경과 패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효과를 봤던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누워서 명상하기입니다. 명상은 바디 스캔과 마인드 스캔이라는 두 가지 명상을 했는데요. 어려우면 바디 스캔 명상만 하셔도 됩니다. 바디 스캔 명상은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냥 호흡을 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몸을 천천히 살펴보는 겁니다.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뻐근한가 하나하나 봐주는 거죠. 가능하다면 나에게 그리고 내 몸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제 몸을 신경 써주다 보면 제가 하루 종일 신경 끄고 살았던 저한테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스캔하다 말고 잠이 든 적도 많습니다. 명상에 대한 내용은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명상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유튜브에서 수면 명상을 검색해 보세요. 저는 주로 김주한 교수님의 수면 명상 시리즈를 들으면서 잠들었는데요. 꼭 교수님의 것이 아니어도 각자 취향에 맞는 명상을 들으면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인데요. 아무리 잠이 안 오더라도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시 잠이 깨버리고 다시 잠들기까지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무기력을 끊어내는 방법 네 번째는 친구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은 정말 힘들어서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저도 모르게 어떤 친구를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친구한테 계속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몇 시간의 통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족들에게도 힘듦을 말할 용기가 생겨서 말하게 됐는데요. 아빠 앞에서 힘든 걸 얘기하다가 울어버렸는데 정말 쪽팔리면서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할 수만 있다면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오히려 친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죠. 그런 분들은 5번째 방법을 꼭 시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물론 주변에 지지해줄 친구나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좋고요. 저 역시 한창 무기력했을 때 정신과 진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했는데요. 저는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상담비는 전액 무료로 받았어요. 물론 상담도 대화고 소통이기 때문에 상담사님이 나랑 잘 맞을수록 더 빠르게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은
직접 만나보면서 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상담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불편해지기만 한다면 억지로 상담을 지속하지 마세요. 3에서 5회 정도 받았다면 더 이어갈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뇌과학적인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우울할 땐 뇌과학 책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책은 2018년에 나온 책인데요.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여전히 인기가 많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창작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노였습니다.